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 내륙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영하 1도 등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3도로 일교차는 1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지역에 눈이 날리겠고 당분간 아침은 영하권에 낮 최고 기온은 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항로 진안 군수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항로 진안 군수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혐의는 금품살포, 명절 인사 명목으로 최근 2년 동안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어치 홍삼 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입니다. 기자들 앞에 선 이 군수는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황당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 제 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이렇게 의혹만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에서도 이 군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조사는 3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 검찰은 일단 앞서 구속된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선물을 기획하고 직접 돌리는 등 사건 주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씨를 우선 기소해 공범인 이 군수의 공소시효 시계를 정지하는 카드를 검찰이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정지로 얼마간의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검찰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잡고 어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정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가족 명의로 발전소를 세워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비리에 연루된 임원 3명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입니다. 검찰이 4층에 있는 전력경영부에 들이닥친 건 오전 11시 20분쯤. 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직원들이 특정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현직 임원들은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한 전 직원들은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발전소와 변압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기술 검토 업무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관련 내용들을 종합해 20여 건의 감사 자료를 내놓았고 최근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전 전북본부장과 전 지사장 등 3명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전기공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예산을 몰아준 전북본부 임원이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비리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한전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 폐기물이 재활용 쓰레기에 섞여서 배출되고 있다는 점 JTB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의 재활용 쓰레기에서 링거 주사기 등 다량의 의료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 폐기물은 전문 업체에 맡겨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하는 링거병과 수액팩도 혈액이나 체액, 배설물이 묻은 경우엔 감염 위험 때문에 반드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의료기관에서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에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병과 플라스틱을 버릴 때 깨끗이 씻어 재활용 봉투에 넣은 뒤 배출자 이름과 배출 날짜를 적은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주로 병류하고 플라스틱류가 있는데 여기에 의료 폐기물이 혼입될 수 있는 그 우려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의료기관에서 내용물을 깨끗이 세척해서 배출함으로써 재활용의 가치를 좀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합동점검반을 꾸려 의료기관 940곳의 폐기물 배출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많아서 이들을 위한 자활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활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5.3%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수급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 수급자 비율이 53.5%로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 자립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고 있는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수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형 자활 자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빈곤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청년 실업 대책을 갖다 시급히 마련을 하려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자활 사업 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 자활센터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활성화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 활로를 확대하는 것,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전북형 자활 모델 개발을 보급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북광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세미나에서 나온 사업 방향을 모아 자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은 제대를 앞두고 취업 걱정이 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장병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기 위해 전주에서 다양한 취업 지원을 펼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제대를 앞둔 장병들을 태운 열차가 춘천역을 출발해 전주역에 도착합니다. 장병 180여 명은 기차를 타고 오는 동안 다양한 취업 특강과 컨설팅을 들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전공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목표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시도해보는 건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장병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국방부 코레일과 희망열차 업무 협약을 맺고 첫 코스로 문화도시 전주를 찾았습니다. 장병들은 비빔밥으로 전주의 맛을 본 뒤 전주시청에서 열린 창업 토크쇼에도 참석해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했습니다. 군대에서 느껴보지 못한 경험들을 되게 많이 느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취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된 고민을 많이 해결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앞서 지난 9월 3호 사단을 찾아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병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장병 희망열차를 운영한 것도 장병들에게 대기업 대신 유망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 오면 도제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경력을 쌓을 수가 있고 글로벌 인재로 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중소벤처기업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6월에 시작한 장병 취업 지원을 통해 5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첫 직장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읍시가 전라북도의 관광지 육성 사업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뽑혔습니다. 올해 남원시의 귀농귀촌 인구가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전북도가 주관한 2018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읍시는 상금 2억 5천만 원으로 내장산 문화광장에 어드벤처 등의 복합 놀이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2억 5천만 원으로 내장산 문화광장에 어드벤처 등의 복합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내장산과 연계한 체험과 힐링 중심의 토탈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정읍의 관광시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올해 남원을 찾은 귀농귀촌 가구는 702가구에 1,015명으로 목표치 500가구를 넘었습니다. 남원시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착 지원 사업이 큰 효과를 봤다면서 올해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주택 수리비 2억 원과 이사비 1억 원, 자녀 정착금 2천만 원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귀농 귀촌 정책을 통하여 더 많은 귀농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순창군이 동계면 곳곳에 흩어진 공적비를 동계면사무소에 한데 모아 비석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순창군은 새로 만든 비석거리가 후손들에게 독립운동가와 고향을 위해 기부한 8명의 고귀한 뜻을 잘 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자광 측에 경고성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어제 이 사업에 대한 의향을 묻는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자광이 언론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전주시를 압박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사업에 임해줄 것을 자광 측에 부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광 측은 전주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서 회계 누락과 시설관리 미흡 사항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전라도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26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56건의 회계 누락과 시설 미흡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도는 이들 복지시설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회계와 서류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일부 주민들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지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저수지에서 멸종 위기종인 가시연꽃과 동미나리 등이 발견됐는데도 전라도와 김제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옛 김제공항 부지, 벽성대 부지 등을 대체 부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와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브로커 51살 강모 씨와 담당 공무원 41살 정모 씨는 업체 선정과 공사 편의를 두고 수백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